가족을 도와준 대가로 내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문장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일 겁니다. 혼자 늦은 밤 식탁에 앉아 눈을 감아본 적 있으시죠? 나는 언제부터 내 하루를 잃어버렸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스치기만 해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경고등이 의미하는 진짜 메시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시니어 인생 설계, 가족 관계, 노후 경제 독립.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는 한 번 누르는 작은 손가락 움직임이지만 저희에게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현실적인 노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결정적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딸, 자식, 손주는 절대로 봐주지 마세요. 이런 꼴 당합니다. 이 제목이 자극적으로 보이셨다면 사실 그만큼 현실이 너무 오래, 너무 잔혹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거절과 내 인생이라는 단어는 낯설기만 합니다. 평생 엄마였고, 평생 부모였고, 평생 가족의 중심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먼저 내어주고 주머니 속 노후 자금까지 슬그머니 꺼내놓게 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71세 박영숙 씨. 새벽 6시, 늘 알람보다 먼저 들리는 건 손주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조금씩 사라지고 분유, 기저귀, 설거지, 빨래, 저녁 준비가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내 하루가 내 것이 아니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이 참고 견디고 해냈습니다. 왜냐면 엄마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 부부가 조심스레 꺼낸 말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집 전세 우리에게 잠깐만 맡기면 안 될까? 그러면 대출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아.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닫습니다. 손주 돌봄은 시작에 불과했음을. 이제는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까지 건드리려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딸 부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엄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년에까지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영숙 씨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늙어서 돈 떨어지면 정말 너희가 책임질 수 있니?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70대 이후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현실의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 해의 서러움, 억울함, 그리고 어쩌면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미안함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겪어온, 또 겪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노년에까지 엄마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손주 돌봄이 노후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되는지, 왜 선의를 베푸는 순간 오히려 인생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숙 씨가 어떻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다시 나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이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단 한 문장은 반드시 가슴에 새기게 되실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손주 돌봄이라는 건요. 처음엔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애가 열이 나서 오늘만 좀 부탁할게요. 엄마, 어린이집이 일찍 끝나서 오늘도 좀 와줄 수 있어요? 엄마,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엄마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오늘만, 잠깐만, 이번만, 언제인지 모르게 매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엄마였던 내가 다시 엄마 노릇을 하게 됩니다. 평생 해온 그 역할을 또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손주 돌봄이 루틴이 되고 식탁은 다시 아이 간식으로 가득 차고 내 시간이라고는 새벽과 늦은 밤뿐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도 아닌데 내 하루는 점점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지치는데 정작 딸 부부는 말합니다. 엄마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엄마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지 몰라.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 안에 엄마는 해주는 사람이야. 엄마는 당연히 도와야 해.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으신 적 있으시죠? 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분유를 데우고,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딸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면 무릎은 붓고, 허리는 아팠고,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건 손주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런 하루가 쌓이고 쌓여 영숙 씨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마음의 경계선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부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집 전세 우리한테 좀 맡기면 안 될까? 대출이 너무 버거워서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살 것 같아. 이 말은 엄마이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라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영숙 씨의 마음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녀는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돌아온 건 내 노후 자금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죠? 왜 이렇게 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한 순간을 맞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번 엄마 역할이 되면 노년이 되어도 그 역할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자녀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가 해줘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주는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 희생을 당연하게 감당하는 사람, 바로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엄마의 시간도, 엄마의 돈도, 엄마의 체력도 언제든 빌릴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마치 돈 나오는 기계처럼, 마치 24시간 상담 서비스처럼, 마치 삶 전체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엄마의 노후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숙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늙어서 돈 떨어지면 정말 너희가 책임질 수 있니? 이 질문은 자녀에게 처음으로 던진 경계였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 부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지켜야 하는 때가 왔구나. 그날 밤 영숙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있을까? 나는 왜 아직도 누군가의 일정대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먼저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누군가의 부탁을 당연하게 들어주고,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자녀를 비난하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다시 찾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70대 이후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영숙 씨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던 박영숙 씨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식탁 위에 놓인 컵 하나도 그녀에게는 무거운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이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나쁜 엄마가 되는 것 아닐까? 딸에게 더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싶다. 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데 71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새벽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주름,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무기력함이 묻은 표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얼굴이 평생 남을 위해 산 얼굴이구나.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조용한 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작은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하지만 그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선언이었습니다. 나 이제 손주 돌보는 일 그만해야겠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살겠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 결정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용기였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그 결심을 전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딸은 당황했고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없으면 우리 정말 힘들어. 엄마가 애 좀 봐주면 안 돼, 제발. 그 목소리는 영숙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로서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나로 살려고 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늦기 전에 챙기려고 그래.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영숙 씨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구나. 놀라운 건 이 결심 하나가 그녀의 삶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손주 등원 대신 그녀의 아침은 조용한 산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젖병을 씻던 손이 이번엔 종이컵 커피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로 허리가 굳어 있던 시간이 문화센터 수채화 강습으로 채워졌습니다. 붓을 드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이었나. 영숙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채화 수업에 가는 복지관 복도에서 수년 만에 마음을 울리는 문장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모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요. ETF 같은 것도 배우고 작은 일거리도 찾아요. 은행 상담 직원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단어 하나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ETF, 노후 준비,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그동안 남의 일은 그렇게도 많이 챙겼으면서 정작 내 돈, 내 일, 내 경험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힘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일자리 설명회에서 들었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한 번 더 깨뜨렸습니다. 70세도 일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은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값진 자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주 기저귀를 가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돕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딸에게 말하지 않고 도서관 보조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크리에이터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그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마치 20대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그 두근거림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의 인생 말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만 이 변화는 영숙 씨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바뀌자 주변 사람들, 특히 딸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상한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서관 보조직 면접을 보고 돌아온 날, 따뜻한 바람이 부는 오후였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딸이 묻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하고 얼버무렸을 텐데. 그날 영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면접 보고 왔어. 도서관에서 일해볼까 해서. 딸의 눈이 크게 동그래졌습니다. 엄마가 일을 지금. 놀람과 당황,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당혹스러운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영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내가 쓰는 시간을 갖고 싶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시니어 크리에이터 강의를 들으러 가던 날, 강의실 문 앞에서 이름표를 받아 들고 있는 영숙 씨를 보며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는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 말이 심장을 울렸습니다.
아,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평생 누군가의 엄마 역할만 하느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강의 후, 영숙 씨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작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은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 웃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더니 옆 벤치에 앉아 있던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자 영숙 씨는 조금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 짧은 대답이 그녀를 다시 세상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내 이름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딸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그냥 참고 사는 게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이 말은 영숙 씨가 지금까지 들은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고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미소가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딸의 방 앞에 걸터 앉아 영숙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관계였구나.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인생을 공유하되 인생을 침범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 세대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야 내 자식도 나답게 존중한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세대에게 이 문장은 낯설지만 반드시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딸과의 관계가 좋아진 이유는 엄마가 더 많이 희생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는 것. 아이러니하지만 자식을 위해 자신을 버릴 때보다 자신을 지킬 때 자식이 더 성숙해집니다. 영숙 씨의 결단은 딸에게도 새로운 기준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더 이상 손주 울음소리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정은 딸의 일정이 아니라 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집니다. 은행에서 재무 상담을 듣고 복지관에서 강의를 듣고 새로운 친구와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따뜻한 호떡 하나 사 먹으며 작게 웃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냄새였구나. 그녀의 마음 속에서 마침내 인생의 주도권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되찾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그녀의 경제, 정서, 인간관계에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손주를 봐주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박영숙 씨의 삶은 이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는 활동보다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허리가 아프든 잠을 못 자든 약을 제때 못 먹든 밥을 건너뛰든 다른 사람 먼저 챙기던 삶. 나는 괜찮아라는 말을 수십 년 습관처럼 달고 살았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스트레칭 수업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몸을 챙기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왜 이제 알았을까? 오래 방치해둔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 예약을 잡아 진료를 받던 날,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상태로 손주 돌보시면 무릎 더 상합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제 무릎부터 챙기려고요. 사실 이 말은 단순히 무릎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던 여성이 처음으로 자신을 주인공으로 대하기 시작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은행 상담 창구에서 직원이 권한 ETF 상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처음으로 내 돈이 자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만 원의 수익이 생기자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평생 남의 돈 관리만 해줬는데 정작 내 돈은 이렇게도 몰랐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노후 재무 강의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노년에는 경제적 주도권이 곧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인생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 보조직 면접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함께 근무하시죠.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서 뜨겁게 뭔가가 솟구쳤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이 감정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니어 크리에이터 강의에서도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 자체로 콘텐츠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썼던 그 목소리가 이젠 자신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마침내 손주 돌봄을 그만둔 결정의 진짜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우리 인생을 다 떠안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엄마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깨닫는 게 많아요. 영숙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삶을 찾는 모습이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이제야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이 말은 영숙 씨를 벼락처럼 때렸습니다. 그녀가 손주를 보지 않겠다고 했을 때 딸과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단이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때 자식은 나를 도움 주는 사람으로만 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하면 자식은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딸, 자식, 손주는 절대로 봐주지 마세요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손주를 봐주지 말라는 뜻이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돕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시간을 잃고, 내 건강을 잃고, 내 노후 자금을 잃고, 내 정체성을 잃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삶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순간, 인생의 시간, 체력, 돈, 관계의 주도권을 모두 잃기 쉽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자식에게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엄마는 당연히 해주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박영숙 씨처럼 나로 살겠다라고 단호히 말하는 순간 자식의 인식도, 태도도,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자 가장 고귀한 자유입니다. 이제 박영숙 씨의 변화는 그녀의 일상뿐 아니라 존엄이라는 영역까지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60대, 70대에게 필요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손주 돌봄을 멈추자 가족 관계가 무너질까 걱정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딸은 엄마를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대했고, 더 배려 있게 대했고, 엄마의 인생을 하나의 독립된 인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뭘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엄마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도요. 이 말은 평생 딸의 엄마로만 존재해왔던 박영숙 씨에게는 너무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관계도 바뀌는구나. 평생 몰랐던 사실. 평생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 노년의 관계는 희생이 아니라 경계에서 시작된다는 것. 만약 경계가 없다면 자식은 엄마의 시간과 평생의 희생을 끝없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늘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봐줘야지 어쩌겠어. 딸이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 때는 부모가 다 해줬잖아. 하지만 이런 말 뒤에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 시니어의 고단한 삶이 숨어 있습니다. 뼈가 시리고 눈이 침침하고 허리는 펴지지 않는데도 아이를 업고 끌고 데리고 어린이집 들락날락하는 노년의 현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세대가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해 위기 앞에서 외롭게 서게 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절대로 손주를 봐주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단순한 부부싸움 방지용이 아니라 노년 생존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손주를 봐주는 순간 다음에 내 가지가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간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내 하루는 내가 아닌 자녀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건강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무릎, 허리, 관절, 체력. 나이 들수록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손주 돌봄은 그 소중한 몸을 매일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셋째, 경제의 주도권이 흔들립니다. 처음엔 교통비, 식비, 간식비 정도지만 곧 자녀의 대출 문제, 전세, 집 문제까지 엄마의 노후 자금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말합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가 잘 되면 다 갚을게. 그러나 현실은 그 나중이 평생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넷째, 관계의 주도권이 무너집니다. 부탁하는 자녀보다 들어주는 엄마가 더 힘든 구조. 엄마의 마음속엔 억울함이 쌓이고 자녀의 마음속엔 당연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슬픕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노년에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자식도 엄마에게 죄책감을 갖게 되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음속 문을 조용히 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영숙 씨처럼 자신의 인생을 회복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주말에 산책을 하기도 하고 작은 강아지를 입양한 친구의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재미삼아 유튜브 영상 공부를 하고 ETF 수익을 보며 뿌듯해하기도 하고 근무하는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책 찾는 법을 알려주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누군가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과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늘 바쁘고 지쳐 있었고 딸은 엄마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삶을 존중합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이번 주는 엄마 일정이 먼저예요. 제가 그 일정에 맞출게요. 이 말은 영숙 씨가 처음으로 존중받는 관계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가 손주 돌봄을 멈추고 자신의 삶의 무게 중심을 가족에서 나로 이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배워야 할 노년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박영숙 씨의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은 의미로 이어집니다. 그녀가 손주 돌봄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다시 한 사람으로 서게 된 이 과정은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60대, 70대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노년의 관문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이 나이에 느끼게 될 줄 몰랐네. 벤치 위에 펼친 작은 노트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늙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것이 두렵다. 이 말은 그녀가 이제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 속에서 그녀는 어느 순간 박영숙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의 그녀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하루를 꾸려갑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만난 새들의 미소를 짓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손길의 보람을 느끼고 강의실에서 적어 내려가는 노트 한 장에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그 말은 영숙 씨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평생을 주고도 얻지 못했던 가족과의 존중이라는 관계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의지나 부담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기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압니다. 노년의 진짜 자유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는 사랑도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결론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손주를 안 봐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손주 돌봄을 멈춰야 합니다. 자녀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노년을 외롭게 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년을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선한 마음은 결국 선함을 잃고 자유를 잃고 존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경계 위의 선한 마음은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마지막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박영숙 씨가 자신의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던 문장은 이 영상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박영숙, 다시 살아보자.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일정표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다시 적어 넣을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결심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이 영상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 존엄을 지키는 노년 전략, 노후 경제 독립과 가족 관계 심리까지 더 깊이, 더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담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